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차에 살펴보았던 옵션의 평가 부분에서 25.3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25단원 옵션의 평가 부분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요약 강의를 두 개로 좀 잘라서 하고 있고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25단원은 25.3까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요 25.3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옵션의 가격은 요런 요소들,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라던가 E라던가 T라던가 시그마라던가 R이라던가. 그래서 다시 한번 25.2에서 블랙숄즈 식을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뒤돌아가서 보시면 C는 S 어쩌고 저쩌고 뭐 E도 있었고요. 거기 T도 있었고 시그마도 있었고 R도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S, 그다음에 T, 시그마, R은 이렇게 S가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델타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고 T가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세타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베가라고 부르고 R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나를 로우라고 부릅니다. 어, 그,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요 네 가지 다른 요런 명칭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요 네 가지를 합쳐서 옵션의 그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릭은 여기서 GREEK라고 이렇게 스펠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가 변할 때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살펴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인데 이해를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콜옵션의 가치는 S 빼기 2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콜옵션의 내재 가치가. 그러니까 이 S가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의 가격은 행사가 빼기 기초자산 S니까 반대로 이게 커진다. 그러면 이 풋 가격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수록, 즉 기초자산 S의 가격이 오를수록 콜옵션 가격은 오르는 반면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주식의 가격이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냐를 말을 하는 거고 결국 요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뭐라 그래 곡선의 이 기울기 요 점점 변하는 요 기울기를 우리가 아까 살펴본 델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혹시 경제경영 수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잖아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기울기 값이 결국 우리가 말을 하는 요 델타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콜옵션의 가격 이 곡선을 보시면 점점 더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그쵸?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주식 가격 올라갈수록 S 올라갈수록 콜옵션 가격 올라가더라 라는 것이었고 반대로 주식 가격 오를수록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 실제 값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이게 미분이라는 뜻인데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콜옵션의 뭐 콜옵션이든 혹은 풋이든 요것을 이제 우리는 델타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변할 때 콜옵션 가격 얼마나 변하냐는 델타가 ND1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풋옵션 S가 변할 때 P가 얼마나 변하나는 ND1 빼기 1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이 N 괄호 열고 닫고 D 값은 확률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 표 상에서의 면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0에서 1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라는 것을 역으로 살펴봤었죠. 이와 같은 정보를 주어져 있고 블랙쇼즈를 이용해서 콜옵션 가치 계산해보면 37.80입니다. 그리고 ND1을 계산을 해보면 0.75였고 이 ND1은 결국 뭐와 같다? 콜옵션의 델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라는 게 뭐를 말을 하는 거냐?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콜옵션이 얼마나 변하나를 알려주는 게 이 델타잖아요. 그래서 이 0.75라는 거의 뜻은 S가 1만큼 변하면 콜옵션 가격은 0.75만큼 변하더라 라는 것이 델타가 0.75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살펴보겠어요? S가 우리는 120일 때를 계산을 아까 거를 해봤던 거고 그러면 실제 이 델타가 0.75 맞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 주가를 S를 120일로 바꾸고 콜옵션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38.55가 콜옵션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38.55에서 37.80을 빼면 딱 콜옵션의 가치가 0.75, 즉 델타만큼 딱 주가는 1만큼 120에서 121로 변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딱 델타만큼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맞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풋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예제 25.6번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E, 그 다음에 6%의 연속복리, 그 다음에 시그마 값, 그 다음에 T 3개월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고 질문은 콜옵션의 델타 얼마인가? 풋옵션의 델타 얼마인가? 이 콜옵션과 풋옵션 중에서 S 변화에 따라서 더 가격이 확확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콜옵션의 델타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콜옵션의 델타는 아까 ND1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D1을 계산을 한 다음에 ND1을 찾으면 이렇게 0.81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ND1 빼기 1이라고 아까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풋옵션의 델타는 이렇게 마이너스 0.185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음인지 양인지 이 부호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의 각각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면 이 경우에는 0.815가 훨씬 더 큰 절대값이 되죠. 그래서 콜옵션의 경우가 콜옵션이 주가의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만기일까지 기간 변할 때 콜옵션이나 풋옵션의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뭐다? 만기까지 기간이 변할 때, 뭐, 콜옵션이라고 할게요. 콜옵션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얘가 뭐다? 세타다라는 것입니다. 세타, THETA. 그런데 만기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영향을 미칩니다. 즉 시간 가치 때문이죠. 그런데 콜옵션의 경우에는 풋옵션을 먼저 살펴보면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게 아까 우리가 풋옵션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지금 딱 좋아 상황이 ITM 풋옵션 ITM이야. 그럼 지금 바로 행사하는 게 좋은데 이게 뭐 유로피언 풋옵션이라 유로피언이라 행사를 못하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게 만기 기간이 길다고 해도 유로피언 풋옵션인 경우에는 꼭 이게 만기까지 기간이 길다고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콜옵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있을 때, 즉 만기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깨끗하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까지 기간이 변할수록 옵션,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래서 여기서도 기울기, 요 기울기 미분한 거가 세타라는 것이 되겠고, 지금 보시면 풋옵션보다 훨씬 콜옵션 가격이 크게 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타를 정리를 하면 만기까지 기간이 변할수록 옵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 만기까지 기간이 변할 때 콜옵션이라고 할게요. 콜옵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24단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콜옵션의 만기 때 가격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행사 가격 2라고 하면 이렇게 하키 스틱으로 끊어져 있다. 그리고 풋옵션의 가격은 여기가 행사 가격이라고 하면 요렇게 또 하키 스틱으로 끊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요 그래프든 요 끊어진 하키 스틱 그래프는 만기 때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시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더 올라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풋옵션의 경우에도 요렇게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둥그스름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 경우 요 행사 가격이 여기인 콜옵션의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재 가치인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시간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전의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은 가격 가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두 덩어리인데 하나는 IV,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고 하나는 또 시간 가치, Time Value, TV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만기 때는 이렇게 하키 스틱처럼 딱 이렇게 요거에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시간 가치는 만기에 가까울수록 없어지는 것이고 풋옵션의 경우에도 점점 요 하키 스틱 모양에 점점 붙어갑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던 대로 콜옵션의 내재 가치는 S 플러스 2, 풋옵션의 내재 가치는 E 마이너스 S인데 실제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 부분 플러스 시간 프리미엄, 시간 가치가 합친 것이더라. 그래서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대로 여기 내재 가치는 0이에요. 그런데 실제 옵션의 가치는 11이야. 그러면 이거는 시간 가치 부분 10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기 전에 지금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주식 가격이 변해서 지금은 OTM인데 ITM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가치라고. 그 시간 가치 10만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가 0이라고 하더라도 0 플러스 시간 가치 10을 해서 옵션의 가치는 더 이제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재 가치 1인 거죠.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콜옵션이라고 하면 만기 전에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이다가 점점점 시간 가치가 사라진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붙어버린다. 그래서 시간 프리미엄은 점점 만기가 지남에 따라서 작아지고 하다가 결국 만기가 되면 시간 가치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5.7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내재 가치가 0인데 실제 그 콜옵션의 가격이 27.28이야. 그러면 총 콜옵션의 가격은 27.28인데 IV가 0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가치가 27.28이라는 TV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 요 27.28에 팔리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풋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V와 TV의 합이 풋옵션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가 기초자산. 네, 여기서는 표준편차, 즉 기초자산의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변함에 따라서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를 줄여서 배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콜옵션의 가격도 올려주고 풋옵션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 기초자산의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크면 클수록, 즉 시그마가 커면 커질수록 옵션의 가격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릭이 바로 무위험이자율 R이 변할 때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인 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서 살펴보았던 블랙숄츠 콜옵션 가격 결정 공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무위험이자율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커지고 반대로 무위험이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 풋옵션 오타라고 했죠.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옵션의 이자율이 변한다 해도 옵션의 가치가 막 크게 변한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무위험이자율 R이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변하는 정도가 로우인데 콜옵션의 가격은 오르지만 풋옵션의 가격은 점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이게 옵션 만기까지의 변동성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값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콜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거래가 막 되고 풋옵션 가격이 뭐 어떻게 정해져서 거래가 막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우리는 먼저 아는 상황이고 시그마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시그마를 뭐 이런 거를 넣어봤다가 가격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또 다음번을 시행을 해보고
뭐 가격이 또 얼마나 근접해졌는지, 또 다음번 시그마를 넣어보고 또 콜 가격이 근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역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빅스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됐었습니다. 이제 빅스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냐면, S&P 500, 미국의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시장의 내재적 변동성에 대한 예측 값이 빅스입니다. 보통은 이 빅스가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빅스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가 공포지수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할 때 이 빅스 값이 막 80, 90, 100까지 올라갔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도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이 빅스 지수에 대한 선물도 있고 이 빅스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25단원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이번 동영상에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